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 TV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방송 언론 어디에서도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리를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안보는 어떻습니까? GOP를 파괴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정찰 감시 항공 접근도 할 수 없도록 북한과 합의를 하고 탄도미사일을 북한에 그래도 빵빵 쌓아 올리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이게 탄도미사일인지 불상체인지 발사체인지 아직까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검증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을 나가면은 대기업들과 함께 동원해가지고 많은 나라의 MOU를 맺고 많은 업적들을 수주해와서 국가에 발표를 하는데 핵발전소 수주 또는 도로 교량 수주들을 발주 체결했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우리가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둬왔습니까? 또 이 정부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한심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파탄에 동맹군과 함께하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우방국 일본을 적대국으로 프레임을 씌워놓고 너희들은 우리를 침략했으니 사과를 하고 또 배상을 해라 하며 들어서는 정부마다 일본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식이라면 누가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겠습니까? 또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또 요구하면 또 사과해야 됩니까? 이 무능한 정치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한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무능해서 당한 치욕의 역사를 왜 허구한 날 배상 타령만 하고 있을까요? 국제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당한 치욕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들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이치가 된다는 것을 이 좌파 새끼들은 몰라요. 전혀.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허구한 날 과거사만 파헤치고 적편이, 예? 10년 전, 20년 전, 하물며 50년 전 역사까지 파헤치 가지고 좌파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고 이런 계제를 떨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정치인을 우리가 제대로 뽑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데 정치꾼을 뽑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국 정치에 있어 가지고 획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정치인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만들고 한미동맹이라는 확고부동한 틀을 만들어 놓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라는 나라에서 그나마 이렇게 방송도 하고 배고프지 않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당시만 해도 야당 선동꾼들이 길에 들어누워서 반대하던 그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 발전시킨 분이 박정희 대통령 뿐입니다. 그 시대에 이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만 해도 상상도 못할 어려운 시기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화공업을 만들고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가지고 오늘과 같이 세계 12강국으로 살 수 있게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김영삼이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대중이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동 정치만 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에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잘난 민주주의 타령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분들은 말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포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이 좌파 개새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 개새끼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그 입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놈들은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요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추악한 작태는 마치 무한대로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남에게 다가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고 쉐 추궁을 하면서 자기들이 한테 이야기하면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솔직히 미국에 한 개 주도 안 되는 이 쫓겨난 나라에서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국가적 대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덜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전쟁에 개입해 가지고 자국의 젊은이들을 수만 명 죽음으로 내몰고 그래도 지금까지 동맹의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왜 좌파들은 이 미국에 대해서 고마운 줄을 모를까요? 우리는 영원한 동맹인데 이웃 일본은 3년마다 갱신을 하는 동맹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를 볼 때 과연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맹국 미국이 지금 중국과 같이 경제전쟁으로 싸우고 있고 한편으로 북한과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나라가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좌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파들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라 가지고 대놓고 친북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 북한 방송을 보면 사실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통일부 이 개새끼가 이게 사람 새끼들인지 북한이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한 방송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남한 방송이 개 같은 방송을 하면 북한 방송이 아주 객관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북한은 언론 자유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입니까? 모든 방송은 검열을 받고 오로지 위대한 수령의 이름으로 방송을 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 집단의 방송을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그대로 생방송으로 내돌려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사상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작자가 대한민국 통일부에 앉아가지고 헛소리나 찌끄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인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도저히 이거는 사람으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작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 민생 일자리 챙긴다고 6조 7천억 추경안을 놓고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라 하면서 예? 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떼놓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 민생 또한 강원도 하지 피해 지원금이 한 개라도 들어있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국민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친중 정치하는 이 정치꾼 새끼들 이놈들 전부 색출해내야 합니다. 이런 놈들은 이한용이보다 더 나쁜 매국노입니다. 한마디로 이 개새끼들입니다. 한중 우호 친선하며
뭐 어떻게든지 중국하고 뭐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이런 새끼들,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땅을 팔아먹고 대한민국 기술을 팔아먹고 대한민국 자본을 팔아먹는 놈들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친중 좌파놈들, 이놈들 하루빨리 우리가 척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는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젯밤 새벽 3시에 신흥군 국방TV에서 미국의 정찰기가 평소에 우리 한국 서울 상공에서 위치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어제 RC-135U 컴뱃 센터라는 정찰기가 떴습니다. 미국에 단 2대밖에 없는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떠가지고 어제 정찰 수집을 했는데 지난 19일 이후로 김정은이가 보이지 않고 김여정이가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설도 있고, 김정은이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방송에는 이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 RC-155U 컴뱃 센터가 온 이유는 북한 내부에 어떠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중국에서 김정의 참수작전을 했는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참수작전을 했는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 김정은이가 위급한 상황에 각종 그 지병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병이 있기 때문에 급사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 북한 내부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김정은이가 혹시나 제거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미국의 정찰기는 단 2대밖에 없고 전쟁이 임박할 때만 뜨는 정찰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찰기는 직접 바로 상공에서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직보하는 정찰기입니다. 이런 정찰기가 떠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어제 신흥군 국방TV가 새벽 3시에 방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정부가 그리고 이 똥별 새끼들이 정치를 개쪽같이 하면 일개 개인 유튜버가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이런 방송을 하는 나라,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이 도대체 각 부처 장관들, 여러분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 국민들한테 알 권리에 대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놈들이 중국하고 짜고 태양광 패널 사업이라든지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한중교류 협력한다고 이래가지고 그게 나라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 결국에 뒷돈 챙기고 자기 정치 연명하는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고 자유한국당에도 한국당 내에도 이런 개새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 쫓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쫄딱 망합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한국의 쫓같은 나라를 갖다가 동맹을 취급하겠어요? 오죽하면 RC-135 정찰기가 떴는데도 한국군은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한국하고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일본하고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하고는 전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무조건 친중 좌파 새끼들은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자주국방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없으면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하나 앉아가지고 자주국방, 노무현 뭐 미국 사람 바지가랑이 붙들고 행님만 백만 미십니다.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행님이라고 인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로 있겠어요? 김정은이 벌써 쳐내려왔지.
그래도 일본이 러시아나 중국이 함부로 못하는 건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팔푼 새끼들이 정치를 잡고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 개새끼들을 전부 다 쫓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없어집니다. 공산주의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바라건대 어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그 대의 새끼가 자빠지고 최룡해가 정권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대로는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나라 땅을 팔아먹고 한중 우호 협력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발한 놈들, 이런 놈들 전부 다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중 좌파하는 놈들 모조리 전부 다 섬멸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함께 앞장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